당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안을 두고 지금 책임 공방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에서 진행 중인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2차 당 개혁안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대선 과정에서 당내 의견이 나뉘고 내홍이 불거졌던 사안들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부터 대선 후보, 한덕수 후보로 바뀌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일이 있었죠. 이 교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할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당 입장을 좀 확실히 정리하고 쇄신하자라는 의미일 텐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랬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부당한 교체로 규정한 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좀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빨리 물러나라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말도 있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당무감사 이 후보 교체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런 권한이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반대가 당무감사는 좀 다수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강재 대변인, 지금 의원총회 전에 중진들, 그러니까 3선, 4선 의원들끼리 또 따로 모임도 가졌더라고요. 네. 앞서서 이제 릴레이 사과를 초재선 의원들은 했지만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쇄신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가. 또 하나, 이 지금 당무감사, 네. 이 당대 후보, 대선 후보 교체 관련해서는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꽤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임기 자체가 6월 30일까지이기 이번 달 때문에 말까지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지만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계속 비대위 체제를 갈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김용태를 뭐 연임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여부라든지 전당대회 개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상 그 다음번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는 맡겨두고. 부분들이죠. 예. 그런데 어저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까지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선언을 한 것은 지금 당규상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호한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어떤 앞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의 메시지, 쇄신의 메시지를 당 내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거취에 대해서는 추후에 16일에 나오게 되는 새로운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예. 결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네네.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쩐 사실관계라든지 따져봐야 이런 된다. 조사는 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걸 표현할 때 부당한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쪽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규상 어떠한 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규정에 꼭 맞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근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들이 줄줄이 기각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결정이 나왔지만 막판에는 저희 당원들께서 ARS 투표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의 갈등 봉합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고발도 되어 있는데 형사 조치로 가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것을 어떻다라 규정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여기 하나 더 보탰습니다.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책임도 같이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비대위 지도부에 대해서 왜 무리수를 뒀냐. 이거 부당한 후보 교체였기 때문에 따지고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을 때 부당 자체라는 말조차 쓰지 말라라는 직격이 나오기도 하고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또 자당의 이 청년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그럼 잘못이 없냐. 본인이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게 쇄신을 하고 이 진상규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
뭐 좋습니다.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만 당 쇄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한 정말 환골탈태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지금 노선투쟁 그리고 당권과 맞물린 여러 이제 정치적인 이 쟁투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은 수개월이 흐르고 지방선거 채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41%의 대선 득표율이 어떻게 보면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본인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다 선전했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됐다는 걸 선거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뭔가 환골탈태할 동력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최소한 쪼개질 에너지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평가에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